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JW인베스트 광유정 요원, 그리고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제가 마음이 앞서서 바로 요원이라고 좀 곽 대표님을 말씀을 해버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경 벗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준으로 9월 하루 밀렸다고 봐야 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매수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세 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오늘장 한 줄 요약 들어볼게요. 네, 오늘장 외국인 매수 전환으로 반등을 했고 이벤트에 집중되는 수급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반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광유정 요원은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관세 부과 이슈라든지 이 세제 개편안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거래 시장 좀 과도하게 하락했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역시나 시장 지수 방향성에 있어서 외국인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수 방향성에 있어서 역시 외국인이 좀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김성훈 의원은요? 동일한 의견이긴 한데요. 6거래일 만에 컴백한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150선 이하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이 저가 매수세가 오늘도 그 힘을 발휘한 하루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제외된 반도체주가 그래도 하루 만에 반등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리커버리를 좀 빠르게 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나현진 의원이 좀 이벤트에 집중되는 수급이라고 좀 한 줄 평을 주셨는데 이 폴란드 방산 이벤트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산 이벤트도 있지만 이렇게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라든가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로봇주에 또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임상 성공 발표 일정들이 임박해 오면서 그런 이벤트에 대한 수급을 맞춰서 좀 그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좀 강한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장 학회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강한 하루였다라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크게 저평가되어 있던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원픽으로 꼽기도 했고요. 강한 순매수 속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릭스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확실히 9월, 10월, 11월, 12월 제약바이오의 달인 것 같기는 한데 올릭스가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해 버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나현진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황반 변성 임상 발표가 좀 임박했다. 이로 인해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광유정 의원은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최근에 올라갔었던 바이오 종목들 보면 특징적인 부분들이 비만 치료제라든지 기술 이전 내지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커지는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한 줄 평은 이제 K바이오의 기회가 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릭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세를 뚜렷하게 기록하는 그중에서도 기술 이전을 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을 나타내는 점이 일단 오늘의 하나의 또 의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시세가 나온 하루이기도 했다라는 평가를 주셨네요. 그럼 먼저 이제 나현진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보니까요. 8월 20일에 나현진 의원의 또 종목이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걸 보니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오늘 올릭스의 상승에 대해 좀 계약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계약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올릭스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세 가지 그 포인트의 파이프라인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기대했던 부분인데 메쉬 치료제, 지방간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2월에 일라이릴리의 기술 수출을 이미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메쉬 치료제 올릭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메쉬 치료제의 장점이 단회 치료로 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치료제를 약간 변형해서 또 다른 기술 수출의 그 루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 중요하게 또 치료제의 그 이상이나 뭐 이렇게 계약해서 마일스톤이 또 들어오게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로레알하고 기술 협력하는 단계에서 6월 달에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한 부분, 이 부분도 아직은 기술 협력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실제로 탈모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이 탈모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쉬 치료제, 지방간 치료제 이상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시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올릭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은 아직은 그 확실하지 않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기대되는 부분은 황반 변성 관련한 임상인데, 이게 4분기 중에 일상 임상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분기 일상 임상 결과를 보고 나면 이 부분이 효과의 정도에 따라서 기술 수출이 4분기에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1년에 그 6월에 나온 부분은 기술 협력 관련한 그 계약이라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2월에 이어서 6월 그리고 뭐 한 4분기 정도에 까지 해서 1년에 3개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는 건 뭐 제가 알기로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릭스가 좀 더 주목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개 이루어진다면 뭐 대박이라는 말밖에 좀 떠오르지, 네.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메쉬, 탈모, 황반변성 치료제 좀 3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기술 이전 기대감 역시 좀 본업에 집중을 하셨는데 어떤 점들일까요? 뭐 비슷한 의견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메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서 보여지는 게,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한 4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가 지난 2월 달에 나와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조만간 이제 10월쯤 되면은 이 임상 1상 관련된 내용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임상 2상에 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또 계약금 수령,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대세 흐름 나왔을 때도 임상 결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관련 주가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내용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별개로 일라이릴리와 이렇게 추가 계약이 또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부분들 보니까, 이중타깃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앞서서 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추가 또 파이프라인,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또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주목하고 있지만 그간 2020년대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움직임 봤을 때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한때 주가상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냈었던 이력이 있었던 그런 또 치료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보면은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요구로 하는 게 결국에는 외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탈모 치료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용이라든지 안티에이징 쪽으로 가는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탈모 치료제 역시도 4분기부터 또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흑자 전환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보여줬었던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은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면서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수령으로 이어져서 그런 이제 적자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주가상 랠리가 지속적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고가 움직임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나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과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장대 양봉이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계기였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다음 김성훈 의원과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 보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빌 바이오 다음에 올릭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김성훈 의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유사한 의견입니다. 이제 그 에이벨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조가 넘어섰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가 이러한 에러의 호재를 반영한 주가 수준은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레포트의 분석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노보노디스크의 위노비가 메스 치료제로서 빨리 이제 승인을 받아놨잖아요. 지지난달에. 그리고 미국 성인의 한 25% 정도가 이 메스 위험군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이런 환자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한 6%대가 여기서 25%가 이제 위험군이고 거기서 또 6%대가 이 메스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이 좀 빨라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를 메스 치료제의 활용도가 좀 높기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인해서 올릭스에 대한 확장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지금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오늘 이 상단의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시세가 사실 분출된 게 어떻게 보면은 올릭스가 제2차 성장? 1차 성장이 끝났고 지금 2차 성장의 초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150억 원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이게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거든요.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우선주하고 틀리게 이게 상환은 없고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의 그거만 주기 때문에 사실 58,000원대 전환우선주 가격인데도 사실 1년 동안의 보유 예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상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주가에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또 투자 유치가 될 것이고 또 1,000억 원대의 이런 그 금액을 받아서 이것을 R&D 비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투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 그 대표님들이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미 있는 외국인들의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R&D 총알도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 좀 기억에 남네요.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올릭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수급분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간밤 유럽 증시에서 라인메탈 등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다 곧 폴란드에서 열릴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가 수가 들어오며 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좀 박스권 내에서 다시 좀 어깨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8월 말부터 해서 좀 시장이 위축될 때도 방산주들은 좀 견고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한국항공우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9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궁금한데 먼저 나연진 의원부터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항공기 수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계획 발표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 관련 모멘텀이 그래도 조금은 더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광유정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방산 쪽은 호황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장이 지금 현재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빅딜 가능성, 그러니까 민영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번 예의주시해보자라고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빅딜 관련 모멘텀, 수장이 지금 공백이다라는 점에 또 어떤 다른 모멘텀을 짚어주실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방산주 가운데에서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된 종목을 하나 고르자면 한국항공우주고요.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6개월간의 숨고르기는 이제 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6개월간의 좀 숨고르긴 끝났다. 저평가 해소 국면에 왔다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김성훈 의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대로템이나 뭐 한화그룹주들에 비하면 참 못 오르긴 했어요. 맞습니다. 예, 보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수주잔고가 올해 수주잔고 목표가 뭐 한 8조 정도인데 상반기 수주잔고를 제가 이제 보니까는 한 3조 4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뭐 예상치 정도는 근접했다고 보는데 전체 수주잔고를 확인했더니 한 25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본다면 6년치 잔고를 지금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국영에서 민영그룹으로 갈 때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할 텐데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F-50 전투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KF-21 다목적 전투기의 프리미엄급을 이제 개발을 해서 완제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국항공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주들이 좀 쉬다가 반등한 게 사실 이제 폴란드의 전시회 때문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열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푸틴도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뭐 인도, 튀르키예, 뭐 이란 이제 반미 국가들에 대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미국에 대해서 압박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점도 방산주에 대한 수급 모멘텀들이 확실히 뭐 지난주보다는 좀 좋아졌다는 근거 자료가 하나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컨센 대비해서 워낙에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10만 원대 근처에서 숨고르기를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트리거가 한두 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중동말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은 필리핀에 대해서도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FA-50 전투기 12개 정도의 수주가 좀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항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훈련기 사업 진행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이제 이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박스권을 한번 수급 모멘텀으로 돌파한다면은 사실 상승 랠리가 시작될 때는 방산주에서 그래도 대장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한국항공우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란드 이벤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열병식도 있었다. 좀 이제는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좀 수급과 모멘텀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나연진 의원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좀 방산 쪽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우주 관련 모멘텀이 그래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수급으로 볼 때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이제 우주개발 로드맵을 좀 발표한 부분이 그 관련주로 뭐 여러 종목들 중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껴있다 뭐 이 정도로 영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주개발에 관련된 계획은 우리나라 국가 산업에 대한 뭐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주로 이어져서 한국항공우주의 뭐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발표가 될 때마다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정도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게 FA-50 경공격기나 TA-50 이제 고등 훈련기 이 두 가지가 거의 주축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의 고등훈련기라던가 경공격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한국항공우주의 강점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다시피 이제 수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 생산 수주 잔고 또한 그 굉장히 많이 캐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수출이 더 될 경우에는 향후 최소 한 10년 가까이의 먹거리는 다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수주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광유정 의원께서는 국영 기업인데 지금 수장이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또 속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 이제 그런 모멘텀들 말씀 주셨는데 이 지금 이슈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도 이제 주가 반등세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이제 최종 입찰까지 갔다라는 이슈 나와서 조선주들 이제 관련 이제 모멘텀으로 들썩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항공기 쪽으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1.8조 그러니까 약 2조 정도 되는 전자전기 이제 수주전이 또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전이 뭔가 하고서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아군의 전자파 사용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군사 활동으로 적의 전자파를 이제 수집 분석해서 정보를 또 생산을 한다거나 내지는 적의 통신 레이더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자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전에 있어서 또 항공기를 또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개발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하나 시스템과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같이 함께 좀 들어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방위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꽤 많은 또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뭐 6년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수주 잔고가 26조 정도 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통솔할 수 있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월간 공백기를 지금 현재 거쳐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굵직한 수주가 또 하반기에 있는데 결정권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답보되어 있는 그런 답답한 흐름들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기업 구조 하에서 이런 방산 호황기를 잘 따라가고 그만큼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 민영화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포스코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도 과거에 이런 공기업 민영화 사례가 이제 거론이 되면서 계속해서 책임 경영 체제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단위 투자가 필수다라는 점에 이제 있어서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불안정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관련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었던 기업들이 이제 한화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이 잠재 또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하나그룹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완성시키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한국항공우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늘 꾸준히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강력한 수주 모멘텀도 있지만 일단은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주가상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 봤을 때는 과거 2015년도 구간을 봤을 때 10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약 10년 만에 다시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지금 쌍봉까지 지금 흐름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계속 이제 대량 거래량 붙어주면서 주가와 같이 함께 우상향하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10만 원 구간대만 넘어서 주게 된다 했을 때 다시금 이제 2차 랠리 상승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 좀 덜 올라간 방산주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도 일단은 관심을 갖고 추세 매매 관점에서도 저는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해결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추가해 주셨고요. 지금 추세 매매 구간에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급본부 두 가지 종목 체크해봤고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 첫 번째는 바로 뷰노입니다. 의료 AI 쪽 사실 쉴 만큼 쉬었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드디어 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으며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1년 내내 사실 좀 횡보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봐도 되는 걸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반기는 좀 확실히 성장주 쪽에 좀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뷰노의 급등을 어떻게 활용해봐야 할지 궁금한데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뷰노 같은 경우는 유럽 심장학회 참가 이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의료 AI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회 참가 이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광유정 요원은요? 네, 심장학회 말씀 주셨잖아요. 이 지금 뷰노에서 만든 솔루션이 심정지 예측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디카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디카스가 지금 이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의료 AI 도약 본격화라고서 한 줄 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카스 글로벌 의료 AI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김성훈 요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한 줄 평은 뷰노를 좀 이용해서 이제는 보이노라고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아, 비노, 네. 뷰노.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노. 네. 다음 주엔 좀 더 신선한 한 줄 네. 평 기다리겠습니다. 네. 먼저 나현진 요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럽 심장학회 참가 이후에 의료 AI 좀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른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전도 분석을 진단해서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 심정지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런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뷰노의 지금 슬로건으로도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이제 의료 AI 시장을 개척한다가 이제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이 정도로 좀 약간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으로 이제 의료 AI 분야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 AI 이제 분야에서는 뷰노나 루닛 정도, 이 정도 회사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특히나 뷰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흑자 전환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바이오 종목 올릭스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이 적자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부채 비율, 전환사채 발행, 투자 증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딱 좋은 부분은 아닌 게 좀 많습니다. 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의료 분야나 아니면은 건강검진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봤을 때 흑자 전환 전망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이 AI 의료 분야에서 투자도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심정지 예측 솔루션만 나와 있지만 그 이외에도 계속 나오는 솔루션들로 인해서 이제 매출의 성장이나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 폭은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의료 AI의 약점으로 좀 꼽히기도 했잖아요. 실적 이번에 좀 흑자 전환하게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딥카스 좀 의료 AI 도약 본격화란 평가를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제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좀 보수적이긴 하거든요. 2023년도에 이 AI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을 때 의료 AI 관련 종목도 그 진짜 AI 좋았죠. 열풍에 네. 올라타서 높은 또 주가 상승률을 만들어냈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뷰노, 루닉 같은 종목들을 과거 흐름들을 보자면 2023년도 고점 찍어주고 나서 현재 낙폭과대 구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일단 선제적으로 투자가 좀 많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실제 성과가 나기까지 사실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보통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또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급 로테이션도 한번 돌아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잠잠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의료 AI 관련 기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올해 신고가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의료 AI 관련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 뷰노가 이제 다음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가 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뷰노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뒤를 잇는 또 국내 AI 기업 중에서도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또 다시 좀 자리매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다른 경쟁사들 봤을 때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한동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흑자 전환 모멘텀에 있어서 지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디캅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심정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의학 드라마들 보면은 심정지 왔을 때 이거 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름이 자세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오게 되면 엄청난 응급 상황입니다. 근데 디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병동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심정지를 발생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유럽이랑 영국 쪽에서는 이미 이 관련해서 이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시장 공략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FDA 승인 관련해서는 원래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조금 뒤로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 영국, 미국까지 이제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게 된다면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고,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가가 우리 국내보다 3배 정도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에서의 수익성이 국내보다 더 뛰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뷰노라는 기업 충분히 메리트 있게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 흐름 보면요, 25,000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상단 구간이 지금 강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3만 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25,000원 돌파 여부도 보면서 한번 흐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신고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뷰노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25,000원, 3만 원까지 상방 더 열려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너무 더 잘 살려주실 수 있는데 너무 네. 못 살리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경제방송이다 보니까 네. 조금 제가 자제를 했는데 또 밤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럴까봐 또 했는데, 일단 뷰노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좋게 보여서 이렇게 좀 승화시켰거든요. 사실 뷰노 같은 경우는 하반기 흑자 전환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봤더니 이제 정배열, 하단 정배열로 돌아서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딥카스라는 용도의 이 심정지 관련된 이 전조 증상 이 예측기는 사실 미국에서 이제 만약에 FDA가 승인이 받으면은 확장세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일단 미국에서도 이러한 전조 증상 예측기가 있지만은 알림 서비스가 없는 이 예측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병동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이 뷰노의 딥카스고, 네. 딥카스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아직까지는 환자가 1일치가 14,000원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14,000원 정도인데 7일까지 이제 청구를 하고 8일부터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이 뷰노의 딥카스는 이제 성장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독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저변을 돌폈다면 그런 구독 서비스 개념으로서 8일차부터 무료 제공이 나중에는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수익화 개념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뷰노하고 병원이 이제 ASP가 5대5로 배분을 수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에서는 사실 이 뷰노의 디카스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일정 부분 상반기에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70억인데 이번에 35억까지 줄어들었다. 저는 이게 흑자 전환만 된다면 미국에서 FDA 승인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 10배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병상수가 지금 이 뷰노가 4만 5천 개 들어갔더라고요. 지난달까지.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날 것이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뷰노하고 루닛하고 시가총액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제 루닛 같은 경우는 즉 적자 규모가 한 뭐 9배, 10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뷰노에서 하반기에 흑자가 일단 스타트가 된다고 했을 때 수급 이동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뷰노의 투자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좀 퍼포먼스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김성훈 의원이 보시기에도 지금 좀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뷰노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학회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요소들도 발표를 했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만 얘기를 했는데 그 광유정 의원께서도 미국 비롯해서 뭐 유럽 이게 시장 진출의 저변 확대가 한번 이제 승인을 받고 나면은 되게 빠르게 나올 의료기기가 이 딥카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생성형 AI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피지컬 AI로 옮겨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좀 정책이 로봇주들의 방아쇠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로보티즈 17% 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유상증자 발표로 좀 흔들렸던 주가를 오늘 다 회복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 정말 로봇주들 강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로보티즈의 매력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 나연진 요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그 로보티즈는 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영향 그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뿐이 좀 귀에 꽂히는데 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영향을 받았다라는 한 줄 평 들어봤고요. 광유정 요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로보티즈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받는 이유가 로봇 근육, 관절이라고 볼 수 있는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천 기술 기반의 AI 로봇 대표 주자라고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 분야 대표 주자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김성훈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2인자에서 1인자로 여기에 한 줄 평입니다. 네, 2인자에서 좀 1인자로 재평가됐다라는 평가를 주셨네요. 먼저 광유정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좀 올라오더라고요. 로보티즈도 그에 영향을 받아서 좀 1티어로 좀 눈에 띈 걸까요? 네, 일단 오늘 현대모백스가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노란봉투법에 따른 반사익 수혜 기대감이 로봇주 쪽으로 계속 수급이 옮겨붙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 것 같고요. 로보티즈가 사실 상반기 연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의 주인공이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찐 주인공은 로보티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가 올해 지속적인 이런 주가 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적자에서 흑자 전환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티즈가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를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액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올해는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 한 400억 정도 규모라면 내년에는 이제 6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세미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단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요. 상단에는 두 양팔과 집게손이 달려 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일단은 연구 개발용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한 100대, 내년에는 200대 정도 판매 대수 바라보고 있고 내후년부터는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대량 판매가 시작되게 된다면은 약 1,000대 정도 이상의 지금 판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지금 로보티스 쪽에서 잘하는 게 또 액추에이터 분야거든요. 액추에이터가 거의 지금 대부분의 매출을 또 내고 있기도 하고 해외 수출분에 있어서는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이런 로봇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서 사실 더 잘 만듭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게 손에 불과하지만 이런 로봇 감속기나 액추에이터가 결국에는 손가락 5개의 관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향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로봇주 중에서 계속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아직까지는 시세가 꺾이거나 한 흐름은 없거든요. 다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로보티즈를 좀 공략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상승 눌림 반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 차기 후속주들을 저는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눌림목 공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접근해 보셔도 좋지만 후속 주자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나현진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멘텀 좋긴 한데 노란봉투법 영향뿐이라고 좀 한 줄평을 주셨는데 이 정책 모멘텀 끝나면 이제 관심 없어질 걸까요? 네, 그것보다도 네. 그 정책 관련해서 이 이슈가 나온 건 벌써 작년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법이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시도가 됐던 법인데 네. 이게 결국 올해 5월에 이제 다시 대선이 치러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거를 염두에 둬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가장 컸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지만 지금 이 법안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까지 됐기 때문에 이 법안 모멘텀으로 해서 그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그 노동자보다는 이제 그 로봇 관련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그리고 손제어 기술을 포함해서 이제 기술력이 좀 높은 로봇 기업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건 이제 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8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다 돼서 실제로 법안으로서의 이제 어떤 모멘텀 이슈는 다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월부터 지금 8월 정도까지 이제 한 9월 정도 초까지의 상승 폭이 그 이제 법안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미 보여질 대로 이제 이슈는 다 나왔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다 끝났으니까 세론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네. 로봇이라는 섹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섹터고 거기서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충분히 강하게 있지만 올해 상승을 했던 이 패턴을 봤을 땐 그 노란봉투법의 의결 그리고 국무까지 해서가 이제 좀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상승이지 않을까. 물론 이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네. 봐서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노리고 들어왔던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수급은 좀 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책 관련한 모멘텀이 이제는 조금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더 추가 시세까지는 좀 내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2인자에서 좀 1인자로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보셨는데 네, 1인자로 올라올 거다라는 올 종목인데 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일단 1인자잖아요. 시가총액으로 보자면은 5조가 넘어섰고 원래 8조까지 갔지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좀 차별화되는 것은 사실 이제 로보티즈는 우리가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이 감속기와 관련된 시장에서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AI로 따지면 GPU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액추에이터가 고유한 아이디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이 다이나믹 셀이. 그 아이디에 있어서 필요한 40개의 관절, 40개의 관절을 이 배선 하나로 고유 아이디 하나로
움직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셀이 테슬라하고 구글하고 메타하고 다 대형 빅테크와 연결이 돼서 수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다이나믹 셀 하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유중에 대해서도 발표가 됐을 때 맞아요. 그 다음 날도 반등을 바로 이렇게 좀 해주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강세를 나타내는 점이 사실 지금의 유중이 이제 R&D나 이런 우즈베키스탄 증설로 쓰이고 나서 이것의 성장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 쪽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런 현상인데 원래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기업가의 분위기라는 사뭇 다르다라는 점이 맞아요.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세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주가가 많이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10월 달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같이 올라가겠죠. 로보틱스랑 이제 이 사화명을 변경을 하거든요. 아. 세종 신공장을 이제 10월에 완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정돼 있는 것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소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만으로도 주가가 하나 점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로봇 시장에 있어서는 로보틱스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지질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벌써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내년 정도 영업이익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거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7년도 2,500억 영업이익 흑자를 예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 30배거든요. 그래서 27년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받는 거고 사실 지금의 로보티즈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27년도 이 밸류에이션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시가총액 면으로는 좀 뒤지지만은 기술력 면으로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단행한 유상증자가 오히려 경쟁사 대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장 이야기 마무리해보고요. 내일 전략 세우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현진 의원부터 내일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요약해 주시죠. 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다가오고 있으면서 이제 금리 민감한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뭐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그 이슈에 따라서 순환 매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 내 순환매가 기대되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광유정 의원의 내일 전략도 궁금합니다. 시장이 지금 단기 박스권에 갇힌 지 한 2달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부진 이후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했을 때 주가 하락이 또 수반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과거 패턴이 있어서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지수 움직임, 매물 소화는 불가피한 그런 장세가 이번 주 내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 이즈 배드로 조금은 매물 소화가 불가피한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김성훈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비슷한 의견이긴 하지만 고용 발표 전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한다. 전에도 3,100선 페어웨이는 계속 그 안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장 우리가 호재로 엮이는 게 코스피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 발표 이후에도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페어웨이가 길어져도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흐름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관망세는 유지하되 긍정적인 시각은 잃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나현진 의원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올릭스 이야기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 좀 부끄러우신 건지 말씀이 네. 잘 없으시더라고요. 수익률 28%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 좀 입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더 기다려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파이프라인들이 연말까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좀 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 7만 원 이미 넘어섰는데 얼마로 좀 수정해 볼까요? 연말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정을 한다면 한 9만 원 정도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이 되지 않을까. 네, 연말에 예상합니다. 대한 기대가 많고 목표가 좀 9만 원까지 수정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의 종목도 하나 리뷰를 해보자면요. 8월 27일 좀 지난주에 매수했던 한국카본입니다.
수익률 10%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기자재 좀 목표가까지 기다려봐도 되겠죠? 네, 일단 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도 되는 게 2분기 시장 예상치도 컨센을 월등하게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LNG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낙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본행제 쪽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로스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그 걱정거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계속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자는 의견 한국카본에 대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나현진 의원의 내일자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궁금해요. 하나 알려주시죠. 예, 내일 시초가 공략주론 D&D 파마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회사는 지금 임상에서 약간의 뭐 기대치에 못 미쳤던 단계가 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미국의 파트너사 메세라하고 오랄링크 관련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기대한 대로 성과가 나온다면 다른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 중단이나 아니면 독성 때문에 임상이 실패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돋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D&D 파마텍 오늘의 상승에 이어서 내일가 시초가 진입을 좀 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 14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세라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경구용 관련한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광유정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궁금해요.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왔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든든한 또 뒷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픈 AI의 이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이미 작년부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동형 양팔 로봇을 지금 계속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지금 올 상반기까지 80대가 판매가 됐고 올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한 40대에서 50대가 추가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미 35대 정도 구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아마존이나 EK 로보틱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지금 이용 중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의 해외 유수의 대학인 MIT 쪽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을 이제 구매를 해서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지금 발판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진짜 삼성 로보틱스라는 사명 변경 이슈까지 들어와주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그 해외에서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또 브랜드잖아요. 브랜딩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폭발적인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시점은 일단 매직 구간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25만 원,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사명 변경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5만 원 짚어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김성훈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까지 하나 들어볼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이로코리아인데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소외돼서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실적은 꾸준히 잘 나왔고 멀티플은 조선 기자재 중에 올해 선행으로도 가장 싸다, 10배 이하 수준이다. 한번 집중해보자,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일단 하이로코리아는 지금 목표가는 한 4만 원, 손절가 3만 2천 원 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상승폭이 거의 다다랐을 때 막판에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 기자재 중에 좀 저평가된 종목이다. 목표가 4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 전략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